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자, 건강검진을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5명에게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보험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들려는 보험은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자, 최근에는요, 종신보험도 가입의 문턱이 낮아져서 내가 약을 먹어도 혹은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 종신보험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변화와 선택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중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도 종신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족도 지켜주고 노후도 지킬 수 있는 보험 저렴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이왕에 준비한다면 더 든든하게 그리고 더 유용하게 실속 있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김성중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신보험의 변화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종신보험, 우리 누구나 한 번쯤은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10년 전, 과거 10년 전을 돌아보면은 과거 한 10년 전쯤에는 CI 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종신보험이 변화된 중대한 질환을 선지급하는 보험. 하지만 그 이후에 손해보험 및 각종 보험들이 보장이 다양해지면서 차츰 기억 속에서 많이들 사라졌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오늘 알아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방면의 상품들이 새로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은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 보험금을 누구나 100%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 100% 지급을 하겠죠.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젠가 여명이라는 기간에 지나게 되면은 사망을 하게 되고,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뭐 자살도 당연히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사망 시기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100% 지급하는 보험이죠. 생명과 관련된 보험. 종신보험은 일반 종신보험과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 그리고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저해지, 해지환급 미보증, 무해지환급금이라고 하죠. 이런 종신보험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보험을 보면 이렇게 유행이 참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한동안 굉장히 좀 뒤처져 있었고 비싼 보험이고 꼭 죽어야지만 받는 그런 보험들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또 다양해져서 종신보험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일단 일반 종신보험, 과거부터 있었던 종신보험인데요. 가장 단순한 구조고, 종신보험 특약이 투과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형식. 과거의 종신보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큰 돈을 또 우리 가족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큰 돈을 매월 납입을 하고, 또 해지 시에는 돈이 필요해서 해지 시에는 큰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환급금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사망 시에만 꼭 받을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한 진실이죠. 그리고 변액 종신보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서브프라임들 각종 뭐 IMF 등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식과 펀드, 투자형 종신보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일반 종신보험의 변액이라는 기능을 갖춰서 펀드에 구성을 하면서 그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또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 수익률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는 종신보험이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1억을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좋으면
1억 1,000도 될 수 있고 2,000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억은 당연히 보증을 해주겠죠.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들, 펀드나 복리 이런 금융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종신보험이 나오게 됩니다. 유니버셜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입출금이 가능하고 다양한 금융적인 기능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립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또 납입을 할 수 있고 기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변액 유니버설 종신보험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전자제품이 업그레이드하듯이 보험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죠. 그럼 최근 들어는 어떤 보험들이 유행을 하냐면요.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들이 유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다양해진 게 무해지, 저해지 많이 들어보셨죠? 중도 해지했을 때 해지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데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많이 떨어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못 받았던 환급금이 뒤로 가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환급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저해지 환급형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표준형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한 20%에서 30%까지도 최대 저렴한데요.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해지라고 하시는데 무해지는 거의 해지환급금이 납기 내에는 없고 납기 지나면 있고 저해지나 무해지는 25% 또는 50%, 70% 이렇게 환급률을 좀 조절해가지고 나중에 보험료는 낮추고 환급금은 뒤에 가서 높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무해지랑 저해지가 나오면서 환급률이 굉장히 좀 높아져서 과거에 이제 우리 현재 저축보험 같은 건 잘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데 그 금리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사 당연히 상품들이 보증이율이나 공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환급이 높아서 저축보다도 많은 해지환급금을 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는 뜻은 사망도 보장을 받고 나중에 해지를 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들은 유태인들의 부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태인들은 대대손손 한 100억 정도를 우리 손자를 위해서 물려주고 보험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유태인들이 전 세계 경제 1%를 상위 1%를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이 부의 비결 대를 이어서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 또는 부를 계속해서 이전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크게 잘 가지고들 있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부자들이 좋아하는 건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이나 저축이나 이런 다른 금융자산들은 필수적인 요소를 띄우지만 이 보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가입을 했는데 100억을 다 내지 않는데도 한 번만 내더라도 100억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상품을 왜 가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남의 부자들이 좋아하는 보험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입니다. 다른 암보험이나 이런 진단보다도 종신보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거는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각종 상속이나 증여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의 부자들이 굉장히 보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1회만 내더라도 정해진 보험을 정해진 보장을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자산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 우리 가장이나 아니면 집안에 이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유고 시에는 굉장히 가정적으로 큰 리스크를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일정 기간의 자산의 방어적 형태 또는 상속에 대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신보험의 이렇게 활용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경험생명표. 이 경험생명표 같은 경우는 지금 7차 경험생명표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한 87.5세 정도 한다고 하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83.5세 정도 되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과거에 한 20년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 보시면 거의 다 60세 만기였어요. 그리고 70세 만기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봤을 때도 특약들은 거의 다 80세 만기였습니다. 만기가 많았는데 경험생명파가 늘어나면서 지금 특약들 어떻죠? 다 100세, 110세, 그리고 종신도록 보장을 하고 있죠. 이 경험생명파가 올라가면서 보험료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빨리빨리 죽게 되면은 보험료를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근데 사람이 오래 살면은 그 지급할 수 있는 재원들을 오랜 기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생명표가 늘어날수록 종신보험은 저렴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랜만에 종신보험이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방어할 수가 있겠죠. 종신보험의 정해진 금액만큼 뭐 100%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종신보험은. 그리고 집안의 보호막이 될 수가 있겠죠. 가장들한테는 필수가 됐고 기업의 대표에게는 기업의 방어망이 되겠죠. 그리고 상속자원 증여. 이 상속 증여가 왜 여기에 들어가나 있게 되는데 요즘 라디오나 이런 걸 법률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법률 방송이나 이런 거 상담해주고 고민 들어주는 거. 이 보험은 절대적 가치를 지닙니다. 이 수익자랑 계약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시면은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있고 그리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종신보험인데 계약자는 돈을 내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주체가 됩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이겠죠. 이 계약자, 수익자, 우리 대부분 어떻게 가입하시죠? 김성중이 가입한다 하면은 김성중 이렇게 혼자들 대부분 본인이 가입하고 본인이 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망 시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상속 재산이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재산이 한 30억 이상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상속세로만 50%를 공제합니다. 배우자, 자녀 공제, 기본 공제, 기타 공제 다 제거하고 50%면은 6개월 안에 15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국세청에다 갖다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금융자산도 처분해야 되고 각종 부동산도 다 처분해야 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뭐 기업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같은 경우는 수익자 같은 건 어떻게 지정하느냐는 굉장히 다른데요.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를 또 누구로 지정하냐에 따라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냐에 따라 이 상속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계약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 계약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 먼저 자녀가 가입을 시켜주고 부모님이 피보험자고 자녀가 수익자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돈은 형식적으로 자녀가 내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아버지가 가입을 했겠지만 돈은 자녀가 냅니다. 그럼 수익자를 자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상속이나 파산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파산이나 상속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바로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명칭이 됩니다. 이게 절대적 자산가치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계약자이고 그리고 자녀로 수익자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것도 절대적인 자산 가치를 띄우지만 일부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으로 상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수익자 지정이나 계약자 지정은 그 자신의 금융 상황에 맞게끔 지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법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만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자 지정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에서. 종신보험 최대 20억까지 가입한 뭐 종신보험 사실 200억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 제가 보신 분 중에 200억도 가입하신 분을 봤는데요. 200억을 가입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뭐 굉장히 저한테 먼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가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200억을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 해운대에 그 달맞이 고개에 아파트들이 딱 있는데 이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파주에 땅을 이만큼 팔았는데 상속세 그 부동산 그 거래세가 거의 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 몇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 땅 조금 팔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가족도 별로 없는 딸 한 명 계신데 이걸 어떻게 세금을 다 내야 되나 해서
그 금융상품을 다 찾다가 종신보험을 결국은 보험회사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 10군데 예전에는 가입 한도가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200억씩 한 회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20억씩도 당연히 힘들었고요. 근데 200억을 10군데 회사에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입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0억도 이렇게 만들기 힘들었지만 20억, 당연히 20억 더 좋아졌는데 이게 20억이 유병자들이 2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병자. 유병자가 20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유병자 아시죠? 현재 병을 갖고 계신 분. 3개월 이내에 의사 추가 수견 얹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얹고 5년 이내에 암 없으면 다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 325 보험. 그 한도가 20억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보험회사가 폭을 넓게 잡은 겁니다. 유병자도 20억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환급률도 제가 아까 무해지나 저해지 때문에 환급률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납기 내에 거의 100%를 가져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혹시라도 20억이나 2억이나 2천만 원을 가입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납기 내에 왜 강남의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종신보험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납기 내에 만약에 사망을 했을 때는 이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내가 보험료를 1,000만 원을 냈던 2천만 원을 냈던 20억이 무조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나중에 종신보험이 필요 없게 됐어. 근데 예전에 환급률이 굉장히 떨어졌죠, 종신보험이. 근데 100%가 넘게 됩니다,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가입한 돈 2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이 또한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그 상속세나 아니면 증여 또 자녀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을 때 아니면 가족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질병들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보험을 못 들었다. 그래도 종신보험을 우리 상조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종신보험은 내가 100만 원만 내더라도 1,000만 원을 정해놨다면 1,000만 원 그냥 나옵니다. 1억을 정해놨다 하더라도 1억이 그냥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신보험 굉장히 활용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이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이 간편하고 일반 종신보험 저해지를 비교해봤는데요. 이 특징은 5년 납이 가능합니다. 5년 납도. 납기가 짧다는 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완납을 하고 또 해지환급금이나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겠죠. 납기를 짧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긴 거 우리 20년, 10년, 30년 안에도 5년 납부터 가능하고요. 2년 후에는 유니버셜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내가 돈 필요하면은 빼쓰고 넣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없다면 최저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편 같은 경우는 7천 이상 가입 시에는 100% 이상 납기 내에 완납 시에 환급률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급률 또한 보장을 해줍니다. 여기가 유병자 플랜이고요. 여기가 일반 플랜입니다. 대상은 납기 내에 자금 활용이 필요한 5, 60대 유병자들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이것도 유병자 플랜이고요. 이것도 유병자 플랜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높은 환급률을 한 4, 50대 유병자들. 유병자 병이 있으신 우리 4, 50대, 5, 60대 분들이 이 보험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유병자 플랜입니다. 유병자 플랜이고 그리고 보험료는 1,000만 원 했을 때는 62,000원, 1억을 했을 때는 62만 원, 1,000만 원 했을 때는 56,000원, 1억을 했을 때는 56만 원 정도 최대 나올 수 있고 환급률 보시면 기본형도 98% 정도 가지만은 무해지 같은 경우는 100%를 초과하게 됩니다. 45세 남자 기준으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10년 납을 설정해도 굉장히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있죠.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45세 남자가 10년 동안 그리고 최저보정 2.25가 최저보정도 굉장히 높네요. 2.25면은. 그리고 45세 남자가 10년 납을 하는데 1,00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보험 1,600 넣었을 때 92,000원, 4,800 넣었을 때 27만 원, 7,441만 원, 1억 넣었을 때 83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환급률 보시면은 92%, 10년에 92%가 나옵니다. 100%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좀 더 저렴하겠죠? 91,000원. 여자분들 좀 비싸네요. 여기서 45세 조건에서는. 93%, 94%, 100% 이렇게 환급률 또한 굉장히 원금 이상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주보험 플랜 1종, 2종 기본형 비교한 플랜인데요.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게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높게도 설정 가능합니다. 70세 이후에는 7년 납도 보통 이게 납기가 적기 때문에 7년 납이나 10년 또는 5년 납이 좀 들어가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도 1,000만 원 플랜으로 9만 원대 또는 7만 원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보험 월 7만 원이면 사실 1,000만 원 받는 거면 상조보험 이런 거보다 낫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20억 플랜. 20억은 굉장히 뒤에 공을 땅땅땅 더 붙이면 되겠죠. 최대 20억 남자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여자 같은 건 100만 원, 남자 같은 건 130에서 140만 원. 7년 납 기준입니다. 납기가 짧은 거예요. 납기 짧게 만들었을 때 20억을 만들 때 7년 납에 월 140에 20억이면은 140 한 번만 내도 20억이 나오지만 10번 내면 1,400, 100번 내면 1억 4천이거든요. 괜찮죠? 굉장히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플랜들이고 10년 납했을 때도 보험료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병자들도 그 납기를 조절할 수 있고 짧게 할 수 있고 보험 보장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10년 납, 7년 납 그리고 활용해가지고 그 금액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최근에 좀 출시된 보험 중에 종신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해서 한번 제가 삽입을 해봤는데 일단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이 합쳐져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부분 유병자 보험이고요. 이건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아니 그냥 종신보험에 정기특약 넣으면 되지. 뭐 이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서 최근에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설계를 하고 판매도 많이 들어갔는데 40세 남자가 20년 1억 플랜 주계약을요 1,000을 넣으면은요 1,000이 기본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1,000만 원이 주계약으로 들어가요. 이 1,000만 원 종신토로 보장이 되고요. 이거는 1억, 2천, 2천, 3천 이렇게 못합니다. 1억, 2억, 3억, 4억, 5억, 5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2억 같은 경우에 5억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자라고 보장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간에 있잖아요. 한 지금부터 한 3, 40대부터 40세부터 70세까지 지금 한 40세부터 70세까지 5억을 넣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럼 5억이 보장됩니다. 5억 그리고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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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에서 5억, 7억 5천 그리고 이렇게 하면 8억까지 보장이 됩니다. 70세까지는 8억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70세 이후에는 2억 5천 그리고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3억이 보장이 돼요. 종신도. 그 80세 이후에는 5천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 월 39만 원, 여자 40세 여자 25만 원 하면은 최대 10억 부부가 10억까지도 보장을 받는데 그냥 보통 사람들 한 5천만 원에 1억 보장 받는다 하면은 보험료 한 4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월 4만 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돼 있고 유병자들도 3억까지 재정심사나 특별진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 합쳐 있는데 집중적으로 짧은 기간 보장을 받고 그리고 뒤에 가서는 종신만 남게 되고 정기보험은 사라지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이 환급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더라 보니까 환급률이 높아지는데요. 환급률 일단은 납기가 지나면 100%를 초과하게 돼 있고 이런 위험한 직종, 육종 건설계 특수기계 그리고 영업용 화물차, 승용차 그리고 건설업체 현장관리자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 그리고 악기 제조, 공장 제조 위험한 냉동기 설치 및 정비원들도 3억까지 특별진단 없이 재정증명서류 우리 종신보험은 또 굉장히 이거 금융자산에서 굉장히 수입 자산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입 금액이 높으면 재정 증명 서류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큰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고 해지한금 또한 납기 내에 100%를 초과하고 최대한 170%에서 200%까지도 올라갑니다. 환급금이. 올라가고 기간에 보장 기간이 끝나고 사망보험금이 1차 끝나고 2차 끝나는 시기에 다시 떨어졌다가 해지한금 쭉 올라갑니다. 해지한금 굉장히 좀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좀 재밌게 설계가 됐던 보험인데 보험 보시면은 보장도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정기보험 형태를 가장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급률이 최대
200%까지도 올라가는 종신보험입니다. 이게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 합쳐져 있는. 오늘 제가 그 최종 정리를 하면 종신보험의 이제 가치, 뭐 말도 없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종신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유병자 플랜이 굉장히 좀 잘 나왔다. 그리고 완납 시에는 또 높은 환급률을 가져갈 수 있고, 최대 한도는 한증 건당 20억까지도 가능한 이런 보험을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뒤에 하나 또 이어서 정기보험하고 종신보험하고 합쳐진 이 보험 굉장히 또 저렴하게 세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유병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도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종신보험에서 쫙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최근에 그 트렌드를 보면은 종신보험이 이런 무해지환급이나 저해지환급으로 해서 높은 환급률, 저축보험을 능가하는 그런 상품들도 속속들이 나왔다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비해서 이 보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입폭도 굉장히 확대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 높은 환급률, 종신보험의 가치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종신보험이 혹시라도 필요가 없을 때는 또 내가 냈던 돈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죽거나 살아있까 생사 여부를 관련 없이 기간만 잘 7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납입 기간만 잘 지켜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득을 무조건 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보험들을 오늘 종신보험의 큰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라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강남 부자들도 알고 선택하는 보험이 바로 이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사망 보장도 준비하고요, 내 자산도 지키고 절세까지 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그런데 유병자분들,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아프시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100% 가입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야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강의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전의 종신보험과 크게 달라진 게 많은 것 같은데, 짚어본다면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예전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도 비쌌고 꼭 사망 시에만 보장되는 그런 보험들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변액보험인데 투자형 상품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 좀 손실률이나 좀 불평 분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해지나 무해지를 통해 가지고 높은 환급률과 또 저렴한 보험료, 그리고 가입폭의 확대, 유병자들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고, 그 또한 또 그리고 한도 또한 굉장히 또 높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예전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병자분들 가입 가능하고,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으니까 소비자분들께 아주 유리하게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솔직히요, 종신보험은 남성분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요즘의 종신보험은 저 같은 좀 젊은 여성분들도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가장이거나 또 집안의 가장이거나 아니 기업체의 오너거나 이러면은 종신보험이 반드시 좀 필요하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망급부에 대한 필요성은 솔직히 크게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든가, 가장이 그 주부라든가 아니면 싱글이라든가, 골드밀스 같은 경우는 연금 쪽에 이제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장이나 진단자금 위주 쪽으로, 간병 위주 쪽으로 하셔야 되고, 또 주부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진단금이나 이런 수술비 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 사망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가장분들께 좀 더 권유해 드리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주부분들이나 학생분들께 유리한 보험은 연락 주시면 또 따로 상담 도움 드리고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해요. 사망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건데, 이제 종신보험 정말 유병자이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도 뭐 가입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예. 일단 불치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5년이나 넘고, 그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수가 넘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없다고 하면은, 물론 입원 수술도 경미한 것들은 다 인수가 가능합니다. 그 제한만 없고, 뭐 우리 솔직히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에 계신 분들 혈압당뇨 없으시면 굉장히 건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그 병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혈압이나 혈압약 같은 거는, 혈압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면 65세 정도만 되더라도 보험 가입하기가 좀 힘들었고 종신보험이 혈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활증이나 아니면 부담보로 굉장히 좀 추가적인 보험료를 받고 보험회사가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큰 병에 걸렸던 비형 간염이든 뭐 베제트병이든 뭐 불치병이든 희귀병이든 여기에 해당만 안 되면은 현증에 있고 치료 중이고 추가 진단만 없다고 하면은 종신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네, 325 조건만 간단하게 통과하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해도 가입이 안 되는 그런 보험일 수도 있었는데 빠르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김성중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준비만 해두면 내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종신보험인 것 같아요. 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의 무게도 좀 덜어보시면서 완납 후에 혹시 내가 필요가 없어서 해지를 하더라도 무조건 내가 낸 돈보다 확실하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이든 유병자분들이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죠. 우리 가족들이 건강을 잃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보험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보험플랜 119 전화번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도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승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저는 요즘은 건강보험 위주로만 좀 준비를 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종신보험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종신보험의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네. 종신보험이라 하게 되면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보험이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사망 아니면은 질병사망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명보험은 종신보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살면 언제 100세 이후에도 죽고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종신까지 보장을 받는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받는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보험금을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안 받겠다. 나중에 내가 연금 전환하겠다 그러면 연금 전환도 가능한 보험이 종신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의 종류는 일반 종신보험하고 변액 종신보험, 그다음에 이제 유니버셜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종신보험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꼭 준비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한번 네.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이제 종신보험, 뭐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종신보험은 정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신보험이 정말 안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딱 그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드리고 싶은 거는 종신보험은 정말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표를 잠깐 보게 되면 이 종신보험이 이제 과연 이제 사망담보로만 하는 종신보험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30세 기준에 만약 신혼부부가 한 명의 자녀를 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모로서 자녀가 클 때까지는 케어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녀가 성장을 하기 전에 부모가 혹시라도 뭐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할 경우에는 예. 우리가 이제 뭐 다른 뭐 건강보험 안에 뭐 사망보험금도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신 분들은 질병사망담보를 거의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예. 해지환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돈을 다 버리는 돈이지만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 종신보험입니다. 요즘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담보도 갖고 가면서 예. 나중에 뭐 10년 정도만 납입을 하시게 되면 10년 이후에는 환급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가입을 한다고 해도 이 종신보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당히 높은 환급률을 주는 이제 종신보험이 이제 출시가 많이 됐었죠. 그렇군요. 네.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30대 젊은 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럼요. 결국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 내가 이 종신보험을 과연 뭐 얼마를 가입을 해야 되느냐라고 예. 생각하시다. 난 돈이 없어서 뭐 이게 가입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뭐 재무 자산의 첫 번째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저축을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버릇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신보험도 내가 뭐 1,000,000원만 가입하면 뭔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사망담보 1,000,000원 뭐 아니면은 내가 뭐 10만 원 정도는 이거는 없는 돈을 셈치고 그냥 가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버시는 분들이고요. 이 종신보험하고 좀 제가 그 국민연금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예. 국민연금은 우리가 그 나라에서 강제보험이잖아요. 국민연금도 10년 동안은 납입을 해야지만 국민연금은 나중에 이제 65세 태어난 나이 때보다 틀리지만 지금은 이제 65세부터 이제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10년은 무조건 납입을 하셔야지만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왜냐하면 강제보험이고 월급에서 그냥 까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은 내가 이 돈 없는 돈 셈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A란 은행에다가 월급 통장을 만들어 놨으면 B란 통장을 또 하나 만드셔서 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B란 통장에다 10만 원을 자동 이체를 시켜 놓으셔서 월급날에 이 B란 통장으로 자동 이체가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그게 없는 돈 셈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종신보험도 10년 동안은 분명히 유지가 가능하신 거예요. 마치 예. 국민연금처럼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내가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한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보험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5천만 원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서 뭐 국민연금을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에 혹시 고갈되게 되면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갈이 되게 되면 내가 낸 연금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확정금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약속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는 확실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손해볼 수 있는 보험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장분들이라면 좀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게 종신보험인 것 같은데 네. 보험료 때문에 정기보험과 좀 고민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그러면 그래도 종신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네요. 예, 저희가 이제 좀 보게 되면 이제 표를 보게 되면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뭐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종신보험은 종신도로 종선을 이제 보장을 받는 거고, 정기보험 뭐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10년 납, 20년 납, 뭐 30년 납, 뭐 그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거지만, 이 종신보험은 좋은 게 그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옛날 거는 좀 틀려요. 옛날 거는 원금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예. 안에 뭐 특약을 막 이것저것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종신보험은 주기하게 한해서만 원금 보장이 되는 거지 특약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은 순수히 주기약만 넣고 가입을 하는 게 좋으신 거고요. 정기보험은 100% 소멸성이 많습니다. 뭐 물론 뭐 나중에 만기 때 얼마를 돌려드린다고 하지만 그거는 원금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얼마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거고. 근데 하지만 종신보험은 단점은 정기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 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종신도로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정기보험은 10년, 20년 딱 우리가 갱신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10년 갱신령, 20년 갱신령. 딱 그것만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종신보험은 최저 보증으로 돌아가서 2.4%로 복리로 돌아가서 10년 이후에는 훨씬 더 내가 낸 보험료보다 원금은 이상 받아간다. 예를 들어서 지금 2.4%로 돌아가는 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예. 이 보험은 10년 이후에 114.3% 정도를 찾아갈 수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 보험은 또 단점이라고 하게 되면 10년 안에 그 해지를 하게 되게 되면은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삐란 통장에다가 자동이체를 시켜놓으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끔 그냥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계속 잘 내십니다. 어떻게든 내세요. 맞아요.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든 내시는데 이 개인연금, 종신보험이나 내가 직접 내는 보험은 어떻게 보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보험이 아니에요. 10만 원씩이라도 그냥 내가 계속 10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을 하고 내가 만약에 30세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내가 자녀가 30세까지가 되면 30년 동안은 케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이 보험료 납입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국민연금은 20년 납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25년 납입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근데 이 종신보험은 그냥 10년 동안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유지를 하시게 되면 자녀가 크게 뭐 30년 동안 자녀가 성장을 하고 내가 30년 동안 성장했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예. 그렇게 되면 그 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 이분은 이제 41세 여성분이신데 예. 자녀가 있어요. 7살짜리. 그럴 경우에 10년 동안 납입을 하신다고 칠게요. 이분은 이제 40만 원 정도를 하셨는데 이게 가입 금액, 기존 그 가입 금액을 보시게 되면 6,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 주기하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예, 당연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돌려드릴 환급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기하기 적어요. 그렇게도 되나 봐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이제 뭐 손해율 아니면은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따졌을 경우 만약 우리가 순수히 이거를 100%가 아닌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40만 원이면 이분은 한 1억 3천까지 정도 들어갑니다. 1억 3천, 4천까지 들어가시지만 나중에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사망보험금으로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위주가 아니고 이제 나중에 노후도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보험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예,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가 있는 건데요. 이분이 만약에 40세시잖아요. 예. 만약에 20년 동안 이제 자녀가 이제 20년 동안 자녀가 크고 내가 노후를 준비를 한다고 하게 되면 20년째 141.9%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은행에 저금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나올 수가 없죠. 제로금리 시대인데 뭐 더 적금도 불가능하죠.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없는 돈 셈 치고
월급이 남편 월급 받아주면 B라는 통장을 넣어놓고 그냥 자동적으로 빠지게끔 만드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흘러가는 돈이니까 내가 그냥 아깝다고 생각하는 보험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분 만약에 65세, 70세 때 이분이 만약에 연금으로 이거를 도래를 하고 연금으로 전환한다. 예. 아니면 뭐 한꺼번에 받는다. 셈 치게 되면 70세 때 170%입니다. 와, 뭐 예. 2배 가까이로 돈을 만들 수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국민연금은 65세에 연금을 시작을 한다지만 네. 요즘에 65세 안 받고 좀 더 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 연금 나이를 늘리죠. 늘리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뭐 평균 나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70세, 65세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또 늘리시면 돼요. 늘리시면 내가 낸 돈 보험보다 70%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아, 좋네요. 무조건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뭐 15.4%를 띄고 소득세를 띄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비과세의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세금 띄죠. 네, 세금 띄는데 이건 세금을 전혀 안 띱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거죠. 비교를 그럼 해볼게요. 당장에 내가 저렴한 걸 선택할 것이냐, 정기보험과 함께 또 이렇게 종신보험은 뭐 내 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또 핵심이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내는 돈과 환급액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예, 지금 잠깐 또 표를 잠깐 또 보시게 되면 이 종신보험은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사업비가 워낙 조금 뛰기 때문에 뭐 변액연금처럼 10에서 15% 뛰는 그런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하기 적은 거고요. 이제 종신하고 정기보험에 잠깐 비교를 해드리게 되면 이 종신보험을 만약에 이제 10년, 뭐 40만 원씩 10년을 납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대충 평균 내시는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런데 똑같이 이제 가입 금액을 6,5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한 5만 7천 원 정도, 납입액은 한 680만 원 정도가 되시지만 65세 때 기준 환급률을 보게 되면 이분은 이제 뭐 순수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5만 6천 원이지만 나중에 뭐 내가 65세 때 뭐 얼마 정도 찾겠다고 하게 되면 5만 6천 원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한 10만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환급률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서 정기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순수 뭐 이제 보장용으로 가입을 하셔서 좀 금액을 좀 적게 가입을 하시는 거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제가 아까 표도 보여드렸지만 65세 때 환급률이 154.3%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돈 전혀 손해를 안 보시는 거죠. 근데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 680만 원, 그냥 100% 버리는 돈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상품이 나오기 전에는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을 때도 100% 정도밖에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담보를 가지고 가시고 싶은 분들은 정기보험으로 많이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안에 사망담보를 가져갈 수가 마음 편히 가져갈 수가 있어서 정기보험을 권해드렸었지만 이제 요즘은 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낸 돈 100% 찾아가고 훨씬 더 많은 이제 이자를 받아갈 수가 있어서 이 정기보험을 권해드리는 이제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5.4%의 그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에요. 그렇지만 이 보험은 저축보험은 아닙니다. 저축보험은 아니지만 환급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도 상당히 괜찮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께서는요, 정기보험보다는 이왕에 요즘 나오는 종신보험을 선택해라라고 권유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2.4%의 확정 금리를 주는 종신보험 소개해드렸고요. 자, 사망 보장도 챙기시면서 이렇게 지금 금리가 낮은 시기에 해지를 해도 내 돈이 전혀 사라지지 않고 또 돈도 벌어갈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보험사들이 전체적으로 예정 이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합니다. 원래 이 보험도 이번 달까지만 열려 있었다가
다음 달까지만 2.4% 금리를 약속해주고 또 다음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종신보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성열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